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이 아파트는 지어진 지 30년이 넘었으며 외관은 약간 낡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해 많은 이들이 찾는 장소였다. 나는 막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얻은 터라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건에 만족했다. 하지만 이사한 직후부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내가 이사한 집은 15층 건물의 12층에 위치해 있었다. 처음에는 바닥에 이상한 자국들이 있었다. 밤이 되면 천장에서 약간의 스크래치 소리 같은 것이 들렸다. 나는 단순히 건물의 노후로 인한 것이라고 자위하려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단순한 감각 이상으로 불안한 느낌을 떨칠 수 없게 되었다. 하루는 출근 준비를 하던 중 거실 벽에 걸린 시계가 3시 33분에서 멈춰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도 이 시계는 내가 처음 집을 봤을 때 그 시간 그대로 멈춰 있었다. 시계를 새 것으로 교체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후 똑같은 시각에 멈춰버렸다.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면서 나는 이곳이 단순히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사 온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사건은 절정을 맞았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고 있었다. 꿈속에서는 어두운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고 끝끝에 도달하자 낡은 문이 하나 보였다. 그 문을 열었더니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고 낮은 목소리로 나에게 매우 오래된 언어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소리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깨어났는데 숨이 가빠지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러 있었다. 이 기이한 꿈은 그날만의 일이 아니었다. 그 후로 매일 밤 같은 꿈을 꾸었다. 꿈의 내용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마침내 나는 그 여자의 말을 알아듣게 되었다. 그녀는 이 집에 갇혀 있다고 말했다. 풀어달라고 애원하는 목소리에 나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꼈다. 도대체 왜 이런 꿈을 계속 꾸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림 한복판. 나는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이 아파트의 역사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조사 끝에 나는 이 아파트가 전에 살던 사람이 의뢰 사고로 사망한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사람은 바로 내가 꿈에서 만난 여자의 모습과 같았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 주말 나는 급히 짐을 싸서 아파트를 떠났다. 이사한 후 이상한 현상은 다행히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씩 꿈속에서 그 여자를 만나곤 한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말을 중얼거린다. 어쩌면 내 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으니 기억은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사를 떠난 지 몇 달 후에 들은 이야기로는 내가 살던 아파트에서 다른 이들이 유사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아파트는 여전히 같은 장소에 있지만 그때 내가 알 수 없는 공포와 싸우던 날들을 상기할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짐을 느낀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곳에는 확실히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여전히 그 아파트 어딘가에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겪었던 일 중 가장 섬뜩했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고 방학을 맞아 깊숙한 시골에 있는 할머니 댁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댁은 작은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주변이 온통 논과 밭으로 둘러싸여 한밤 중에는 어둠이 깜깜이 내려앉아 어떤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름밤이면 기분 좋은 매미 소리와 개구리 울음소리 속에서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전부였죠. 그런데 어느 날 밤 평소보다 이른 저녁 시간부터 날씨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폭풍우가 휩쓸고 지나가는 듯한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할머니께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빨리 잠자리에 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젊은 혈기에 쉽게 잠이 오지 않던 저는 방 안에서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창밖 너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집 주변을 서성이는 듯한 기척이었습니다. 순간 살짝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마을 특유의 음산한 바람 탓이라 생각하며 애써 무시하려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다시금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운 듯 했습니다. 저는 살며시 이불을 뒤집어쓰고 방을 나오지 말라는 할머니의 말을 떠올리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창틀 아래에서 뭔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럽게 커튼 틈으로 확인해보니 놀랍게도 누군가가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특정한 방식으로 보이지 않았고 그의 형체는 흐릿하게 흩어져 보였습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 창문을 닫고 방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고 그 형체는 서서히 뒷걸음질쳐 사라져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방금의 일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무겁게 침묵하시다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달빛 아래 서성이는 자에 대한 전설 같은 게 있었답니다. 그 형체를 목격한 자는 어떤 형태로든 그곳에 일원이 된다는 것이었죠. 저는 그날 이후 다시 할머니 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살던 어느 날 친구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지나던 중 우연히 창밖으로 그 마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밤 보았던 그 형체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겠어요? 순간 저는 그때의 공포가 되살아나 얼른 눈을 감고 다른 곳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마을과 그 기억은 이제 저에게서 멀어졌지만 아마 그 형체는 여전히 달빛 아래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던 것일까요?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했다.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설레기도 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많았다. 집 구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았는데 마침내 학교와 가까운 위치에 아주 저렴한 월세의 아파트를 발견했다. 조건이 너무 좋아서 이상한 점이 없을까 싶었지만 방 주인이 갑작스럽게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며 급하게 집을 내놓게 되었다고 했다. 처음 며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강의와 아르바이트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상한 일은 어느 주말 아침 시작되었다. 늦잠을 자고 일어난 나는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였다. 부엌을 뒤져봤지만 특별히 상한 음식이나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이상한 일이 계속되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물건의 위치가 바뀐다던가 자명종 시계가 이유 없이 꺼진다던가 하는 것들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것들은 심각해졌다. 벽장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고 거실에 놓아둔 화분이 바닥에 떨어진 날도 있었다. 그리고 냄새는 없어질 줄을 몰랐다. 내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시작한 것도 그 즈음이었다. 꿈속에서 나는 항상 같은 풍경을 마주했다. 오래된 폐가, 그리고 그곳을 서성이는 얼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무언가 말을 하려 했지만 나는 들을 수가 없었다. 오래전에 되면 방안은 새내는 눈으로 가득했고 가끔은 가구의 배열이 바뀌어 있기도 했다. 결국 나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왜 이렇게 싼 값에 이 집을 내놓았는지 물었다. 잠시 뜸을 들인 후 집주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실 이 집에는 몇 년 전 사고가 있었어요. 그 후로 계속 이사를 나오더군요. 하지만 그게 집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이 모든 것이 내가 겪은 모든 일이 설명되기 시작했다. 집주인의 말을 들은 후로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 없었다. 모든 물건을 싸들고 급하게 집을 나선 나는 친구의 집으로 몸을 피했다. 몇 달 후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그 이후 이상한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 가끔 기억 속 그 집을 떠올릴 때마다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그것이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그 집이 여전히 비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장소가 가져다주는 두려움을 다시 겪고 싶지 않을 뿐이었다. 네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이 시작되던 어느 날 나는 대학 친구들과 함께 강원도의 외딴 시골 마을로 여행을 가게 되었다. 도심에서 벗어나 탁 트인 풍경과 맑은 공기를 기대하며 우리는 차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렸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다. 우리가 묵기로 한 펜션은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마을에서부터는 가느다란 비포장도로 가고 굴곡을 이어져 있었다. 여기 진짜 산속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 같다. 친구 중 한 명이 농담조로 말했다. 우리는 짐을 풀고 펜션 주위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주인은 친절했지만 어디인지 알 수 없는 묘한 불안감이 그의 표정에 어렸다. 이곳엔 특별히 신경 쓸 건 없어요.
하지만 밤중에 산 쪽으론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의 설명을 들은 우리는 약간 의아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첫날 밤 우리는 바비큐 파티를 하며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주변은 모두 고요했지만 기분 좋은 밤 공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멀리서 여자의 흐느낌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또렷해졌다. 우리 중 한 명이 무슨 소리지? 야, 근데 진짜 사람 우는 소리 같은데? 라고 말했다.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어쩐지 마음에 걸렸다. 나는 친구들과 함께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숲속에서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추자 어디선가 부딪히는 듯한 소리가 반향했다. 뭔가 걸렸나 봐. 친구가 말했다.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한참을 걸어 들어간 곳에는 오래된 우물이 있었다. 우물 주위엔 잡초가 우거져 있었고 위에서 내려다보니 검고 깊은 우물 속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가까이 다가가자 소리는 더 커졌지만 우물 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친구 중 한 명이 돌을 던져 우물 깊이를 확인하려 했지만 무언가 그 돌을 휙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우물 속에서 차가운 손이 튀어나와 그의 손목을 잡아채는 것이 보였다. 우리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너무 놀라 집으로 돌아가자 며 펜션으로 다시 뛰어갔다. 그런데 펜션에 도착하자 마주한 것은 모든 불이 꺼진 텅 빈 집이었다. 집주인은 어딘가로 사라졌고 우리의 짐은 모두 흩어져 있었다. 우리가 처음 도착했을 때와는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그때 뭔가 깨달았다. 우물에서 들리던 흐느끼는 소리는 점점 우리 주위를 맴돌았고 가끔씩 우리의 이름을 부르는 것 같았다. 우리는 그날 밤을 버티지 못하고 급히 짐을 싸서 도시로 돌아갔다. 그 후로도 가끔 친구들과 그때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잊을만 하면 각각의 집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고 그럴 때마다 우물의 여자가 관계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흐느낌은 여전히 우리의 귓가를 맴돌았고 혹시라도 다시 그 우물을 마주하게 될까 두려웠다.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곳에는 정말 무언가 존재했던 걸까? 아직도 밤이 깊어지면 가끔 그 흐느끼는 소리가 기억 속에서 되살아나 공포에 잠을 설치곤 한다.